책임을 묻는 발언도 이어졌는데 한 의원은 억울하게 수사, 재판받은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돈봉투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위법 수집 녹음 파일 등의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신파 역할극이고 본인 사건 공소 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노 전 의원 사례를 계기로 조작 기소 특검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어제 나왔던 노웅래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소식과 함께 조금 묶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민주당 마포 갑인가요? 노웅래 의원이 거의 몇 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검찰이 글쎄 상고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실심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글쎄 크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무죄를 받게 된 것은 위법 수집 증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 하나가 통째로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다들 이게 그냥 절차상의 문제라고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절차를 중시하겠습니까? 한동훈은요, 지가 검사 출신이잖아. 항상 그래서 법과 질서, 절차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법과 질서와 절차가 왜 검찰 앞에만 가면 그렇게 무뎌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은 지 입으로 맨날 법과 절차 어쩌고 저쩌고 떠버리던 놈이 왜 검찰은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절차상 문제였을 뿐 사실 진짜 범죄를 저지른 건 맞아, 유죄야 라고 우깁니까? 법과 절차를 어긴 거는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요, 형사소송, 형사 절차에서 왜 절차를 중시하는지 모릅니까? 참, 전 답답하게, 이거는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건요, 제대로 진실을 밝혔는데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무죄가 됐다가 아니고 증거 자체가 오염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증거를 내밀었는데 그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은 그 증거가 오염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증거는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 이거 절차만 잘 지켰으면 유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동사무소 가가지고 신청서 내는 건 줄 알아요? 주민센터 가가지고 신청서 내는 건 줄 알아요? 그 절차 좀 잘못됐다고 신청서 먼저 내고 나중 내고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형사사법 절차예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절차상 하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형사사법 절차를 정해놨겠습니까? 위법한 증거, 조작된 증거, 오염된 증거를 빼라는 얘기야. 위법한 증거, 조작된 증거, 오염된 증거가 그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법조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형사 절차를 만들어 뒀느냐? 자, 조작된 증거다. 예를 들어서 고문을 했다. 고문의 증거다. 고문을 해서 자백을 이끌어냈다. 여러분 압니까? 그 증거 있어요? 어떻게 입증할 거야? 옛날에 말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이런 데는 사람을 잡으면 냅다 두들겨 팼다 그러잖아요. 냅다 두들겨 패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쓰라고 강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술서를 쓰고 나면은 그때부터 몸에 약을 발라줘요. 그때부터 그렇게 잘해준대. 그래서 그 진술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고 검사 앞에 가가지고 자백을 그때 그 진술서 자신이 쓴 진술서가 맞다라고 확인하게 해주고 그걸로 유죄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나중에 고문을 받은 피의자가 법정에 가서 저 실은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있지도 않는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라고 폭로를 해요. 근데 한 번도 그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 왜? 판사들이 거꾸로
피고인한테 묻습니다. 네가 고문당했다는 증거를 한번 내봐라 이래. 고문당했으면은 네 두드러기 맞았지? 맞았으면 상처가 있겠네? 상처 한번 꺼내봐봐. 상처가 남아있을 턱이 있나?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고 고문 기술자들이 괜히 고문 기술자겠어요? 상처 안 남게 하는 게 그게 고문 기술자지. 예. 자, 그래서 그래서 고문으로 어떻게 그 진술을 받아냈다,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구속기간이 초과되었다. 법으로 정해놓은 구속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해서 진술이 나온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증거로 쓰지 마라 이래버린 거야. 자,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 이 새끼가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빨갱이 잡아넣었을 뿐이다. 야, 니 고문했잖아. 고문해서 멀쩡한 사람 빨갱이 만들었잖아. 이근한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야, 걔들 빨갱이 맞아. 빨갱이니까 자기 빨갱이라고 자백을 했지. 야, 빨갱이가 아니면 지가 두들겨 맞았다고 해가지고 빨갱이라고 자백을 하겠어? 그럴 리는 없어. 이근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빨갱이가 맞는데 내가 좀 두들겨 팼다는 이유로 내가 딱 20일만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25일 구속시키는 바람에 그 닷새 때문에 저 빨갱이를 놓쳐버렸네. 간첩을 놓쳐버렸네. 요따구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 주둥이를 해버려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양놈이야 이거 아주 막. 어디서 굴러먹던 양아치가 외우기 잘해가지고 검사 되는 바람에 이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 새끼죠. 자, 오늘 한동훈이가 이런 SNS를 올립니다.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받은 겁니다.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았대.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해. 형식적. 근데 이 새끼 정말 나쁜 새끼예요.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게 사실은 조작된 증거, 오염된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고문기술자인 이근한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 새끼 빨갱이가 맞는데 형식적인 이유로 얘가 빨갱이가 되는 걸 면했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로 형식적인 이유로 그렇게 된 건가요? 무죄를 받은 건가요? 예, 형사 절차가 까다롭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게 증거가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들이 흔히 증거를 조작하고 자백을 강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전 세계 인류 역사가 똑같아요. 수사기관은 처음에 시작이 뭐였느냐? 두들겨 패고 시작을 해. 고문으로 시작을 해. 역사가 그랬어. 인간의 역사가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생사랍은 잡은 사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고문을 막아야 되겠어. 근데 고문이라는 게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잖아요. 더군다나 고문을 금지시켜 나니까 이 고문이 점점 더 은밀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야, 어떻게 하면 이 고문으로 증거를 억지로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지? 입증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했다? 야, 그러면은 고문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고 고문으로 의해서 허위 진술했다는 거 요걸 입증하기 어려우면 그냥 형식 절차를 정하자. 고문이 주로 언제 있었을까요? 몰래 숨어서 생기겠죠.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고문할 거 아니야.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안 보는 장소에서 진술을 받아내면 야, 그거는 증거로 쓰지 마야 무조건. 변호인이 동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내면 그거 증거로 안 쳐요 무조건. 이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했다? 이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바로 고문을 방지하는 기술인 거야. 그죠? 두 번째, 고문을 할 때 사람들이 무조건 순순히 그냥 다 불겠습니까? 아무리 고문을 해도 자기가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지었다고 부인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구금 붙잡아 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두들겨 패고 하겠지. 그래서 뭡니까? 영장 없이 구금하는 경우 또는 영장이 있더라도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실제로 고문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무조건 고문이 있었던 걸로 본다 이거야. 이게 형식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절차를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이유 같아? 한동훈이가 말하는 거 녹음 파일, 이게 왜 위법 수집 증거가 된 줄 알아요? 이거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가 된 겁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사실 본인의 이 핸드폰에서 증거 자료가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 자료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아시죠? 그 양반 때문에 여러 명이 고생을 했죠. 송영길 대표도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정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녹음 파일이에요. 근데 그 녹음 파일이 노웅래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아니고 노웅래가 다른 사람들끼리 통화된 한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증거로 위법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겁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보여드렸죠. 네, 잠시만요. 제가 어제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여기가 있네요. 자,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한동훈이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법 수집 증거라서 진짜 죄를 지은 게 맞는데 풀려났다, 무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죠. 증거가 위법하다라는 거는 얘기는 안 하고,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거는 조작된 증거거나 오염된 증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가 돼요. 특히 노웅래 의원 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노웅래 의원은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그것이 불법 정치 자금이다 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요. 그래서 감옥에도 잡히고 갇히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가 박모 씨와 그 노웅래 의원 사이의 돈 거래라면은 증거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거여야 하죠. 통화 내역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통화 내역이어야 하죠. 하지만 노웅래 의원을 감옥에 보낸 증거는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아니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이 사업가 박모 씨의 부인 A 씨, 이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하고 이 박 씨의 부인 A 씨, 이 A 씨가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둘이가 수다를 좀 떠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자신의 이 A 씨는 남편 박모 씨의 사업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노웅래 의원하고 좀 어떻게 잘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일 잘 되는데 내가 돈 좀 썼지, 우리 남편이 말이야 한 6천만 원 썼을 거야, 이런 식으로 허풍을 떱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래,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게 통화 파일로 남아 있었어요. 누구? 이정근 부총장의 통화 파일에 그대로 남아 있었겠지. 이게 나중에 압수수색이 됩니다. 이정근은 본인의 돈 거래 문제 때문에 붙잡혀 가는데 핸드폰을 그냥 넘겨요.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은 봐준다고 그랬던 모양이지. 넘겨버려요. 이 이정근의 핸드폰에서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송영길 대표 건이었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를 감옥에 보낸 거는 송영길의 전화통화 내용이 아니라 이정근의 전화통화 내용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웅래 의원 건도 마찬가지야. 노웅래와 사업가 박모 씨의 통화 내용이 아니라 이정근하고 이 박 씨의 부인 A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이에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증거로 참기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나중에 사업가 박모 씨를 불러왔겠지. 야, 니네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솔직히 불어. 안 불면은 니네 마누라도 감옥 보내고 너도 감옥 갈 줄 알아. 이 박 씨 어떻게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합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화통화가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정상이죠. 또는 이 사업가 박 씨의 진술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되죠.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예요? 이게 위법 수집 증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건요, 오염된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조작된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죠. 외과 수술을 할 때 절대 이 손을 다른 곳에 닿지 못하게 합니다. 수술 도구나 환자의 몸, 여기만 닿도록 하고 있어. 그래서 외과 수술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러고 수술실에 들어가죠. 수술실 문도 손잡이도 안 엽니다. 툭 치고 들어가요. 아시죠? 예. 보통 수술실 문을 여는 거는 이 문 여는 장치가 바닥에 있죠. 바닥을 딱 누르면 문이 탁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손을 쓰지 말라는 거야. 예. 자, 그리고 가서 라텍스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하죠. 라텍스 장갑을 끼고도 어디에다 손을 닿지 말라고 하죠. 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쪽이 좀 닿았다고 해가지고 오염이 됐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확인해 볼 시간도 없고. 하지만 어딘가에 손이 닿으면, 수술 도구나 환자의 몸이 아니라 어딘가에 손이 닿았으면 무조건 오염이 됐다고 간주해버리지. 이게 간단한 절차상의 하자입니까? 아니요. 간단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수술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지. 왜? 어딘가에 손이 닿았다라는 거는 이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위수증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과 수술 의의가 아무데나 손이 안 닿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야. 그런데 뭐?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고? 에이, 이 새끼 진짜. 저런 새끼가 검사였다니. 아유, 진짜.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 주둥아리를 돌로 내리고 싶습니다. 아유, 나한테 돌멩이를 주면은 내가 저 한동훈이 입을 내리고 싶어. 어디서 저렇게 법을 배웠다는 사람이 저따구로 해요? 참. 자, 형사증거법, 형사사법절차에서 증거법은 왜 그렇게 절차를 중시하느냐? 사실 이 시작은 증거의 왕은 자백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요거부터 시작하잖아. 실토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매우 철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데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깁니다. 또 몸이 약한 사람은 매질을 당하는 그 자체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볼 기회도 없이 그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해요. 즉, 그래서 이 자백을 유도하는 이거를 막자. 여기서 시작하는 게 사실 형사증거법입니다. 고문이 너무 만연해 버리거든. 자백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백을 아예 증거에서 빼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자백을 뭐 증거에서 완전히 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자백을 증거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형사증거법, 형사절차증거법인 거예요. 형사절차가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고문 때문에,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형사절차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문을 금지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고문을 통해서 나온 이 자백을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점점 이 고문 기법이 교묘해집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거야.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 고문을 했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이걸 그냥 증거로 안 쓰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야, 고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요런 경우에는 고문을 주로 했더라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고문이 이루어졌다.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자백을 받았다. 보통 그렇잖아요. 고문이라는 게 그렇잖아.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두들겨 패잖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두들겨 패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자백을 받았다. 그랬으면 이거는 고문이다 라고 간주를 해버리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야지 자백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불법 수사의 특징을 잡는 거예요. 보통 고문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받은 자백이 아니면 자백으로 인정 안 한다. 두 번째, 고문은 장기간 피의자를 붙잡아 놓고 두들겨 패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장기간 붙잡아 두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장 없이 구속되었으면 그 상태에서 자백을 한 거면 무조건 그거는
불법 증거, 불법 자백으로 봅니다. 자백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뭐냐? 불법 수사의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그 특징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거, 구속영장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한 거, 구속영장이 있었지만 너무 장기화돼서 자백을 한 거, 요거는 다 뭐다? 이건 다 고문에 의한 거다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영장 없이 체포해 가가지고 자백을 했는데 어쨌거나 영장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안 거치는 바람에 빨갱이 놓쳤어, 범인 놓쳤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영장 없이 누군가를 잡아갔다라는 건 뭘 말한다? 그 사람을 위협, 협박, 고문해가지고 범죄를 만들었다. M1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킨 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증거, 그렇게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을 하면은 증거가 오염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지시킨 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가 괜히 위법 수집 증거인 줄 알아? 이게 단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나온 줄 알아? 아니요. 그거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M1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불법 수사의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불법 수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수사구나. 불법 수사는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돼서 벌어지는 수사구나. 불법 수사는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자백받는 게 불법 수사구나. 요렇게 한 거예요. 영장 없는 경우, 구속이 장기화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 변호사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받은 경우, 요런 무조건 자백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형식상의 문제예요. 절대 형식상의 문제 아닙니다. 디지털 증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왜 디지털 증거법이 만들어졌느냐. 자, 지금까지 검찰은, 그런 수사기관은 마구잡이식 수사를 합니다. 핸드폰 통째로 갖고 가.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필요한 자료를 다 끄집어내요. 심지어 핸드폰에 들어있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까지 끄집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흔히 옛날에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걸려든 사례인데 핸드폰을 뺏기잖아? 그럼 검사들이 맨 먼저 뭘 찾아내는 줄 알아요? 이 공무원이 혹시 내연녀가 있는지를 찾아내. 그래서 그 내연녀가 있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고 들어가기 시작해. 내연녀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자주 가는 술집이 있을 거 아니야. 술집 마담을 끌고 들어와. 네 마누라가 이 마담 알아? 이러면서 네 저기 마누라한테 이 술집 마담 알려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있지. 그런 것도 없는 경우에 보통 자녀 문제를 물고 들어줍니다. 고위공직자들도 자녀들한테는 약하잖아. 옛날 같은 경우 특히 선생님들한테 이 촌지 이런 거 많이 찔러주잖아요.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가 자녀의 담임 선생님한테 촌지 준 거, 요런 걸 끄집어내는 거야. 야, 아니, 선생님한테 돈 봉투 내밀었네? 이거 뇌물인 거 알지? 어떡할래? 니랑 니네 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날아갈래? 아니면 니만 한번 주고, 니만 그냥 조용히 죽을래? 여기에 니가 협조해주면, 우리 싸게 끊어줄게. 요렇게 했던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핸드폰에서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때 아무거나 다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야. 딱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라고 한 겁니다. 달리 위법 수집 증거가 된 줄 알아? 그 핸드폰에서 나온 그 녹음 파일 달리 위법 수집 증거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가 된 겁니다. 이정근 부총장 경우 돈 거래한 게 되게 또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돈 거래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사기로 처벌하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 이정근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다 써주죠. 소위 말하는 이정근 노트가 그래서 나왔어. 그 이정근 노트 가지고 검찰이 송영길 잡아놓고 노웅래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저기 이정근 노트 그 시사 저널인가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뭡니까? 위법 수집 증거예요. 달리 위수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위수증이라는 거야. 자, 왜 디지털 증거법에서 이렇게 중요하느냐면 피의자 주변을 탈탈 털어버리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까지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또는 별건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자, 아까 이정은 부총장 같은 경우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억울하게 이것저것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근데 이정근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풀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내용일까요?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자, 이정근이 자백을 했어.
야, 노웅래, 너 빨리 안 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나온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증거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 증거는 오염된 증거이거나 조작된 증거이거나 그냥 끼워 맞춰진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보도, 한동훈 보도를 놓고 SBS가 한동훈을 엄청 옹호하는 그런 기사를 쓴 모양인데, 자, 그래서 제가 SBS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BS 모그룹이 태영그룹이죠. 지금 태영그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크아웃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을 하고 있을 때 그 직전 무렵에 검찰 고위직과 태영그룹 오너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칩시다. 의심스럽지 않나요? 사실 그때 태영그룹 워크아웃이 아니라 청산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도저히 이 회사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겨우 살아나. 자, 그런데 그때 검찰 고위직하고 태영그룹 오너하고 통화가 있었다 칩시다. 이거를 어떻게 제3자를 수사하다가 확인을 했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털었네. 자, 녹음 파일을 터니까 이런 게 나오네.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큰 힘이 돼요.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뭐 이런 대화를 했다 쳐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죠. 어려움에 처한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예의상 인사치레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라든지 시각을 바꿔놓고 보면은 뭐야 이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 그래. 지금까지 도와준 건 그럼 엄청나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큰 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어? 더 못해줘서 미안한 거야?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맞네. 야, 뭔가 큰 걸 도와줬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수사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검찰은 이런 걸로 수사를 한다 이거야. 왜? 자, 만약에 여기에 SBS 검찰 출입 기자가 이 검찰 고위직과 또 통화를 한 게 나왔다. 우와, 이거 뭐 그럴싸한 그림이지 않나요? 근데 자, 이거 흔히 검사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후레 잡을 때 흔히 쓰던 그림 아니야? 그죠? 늘 보던 그런 그림 맞죠?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얘네들도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사가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되는 거 맞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는 증거 자체를 그냥 아예 쓰지 마! 아예 쓰지 마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히 형식상의 문제인가요? 아, 정말 한동훈은 못된 놈이야. 이걸 지가 몰라요? 알아. 지가 더 잘 알아.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형식상의 문제라고 아주 폄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불법 수사가 벌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 이것을 꼭 집어서 이것을 절차상으로 금지해 놓는 겁니다. 그게 형사절차법이에요. 내용상의 신빙성을 따지지 않고 이런 절차를 위반했으면 불법 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작 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증거로 삼지 마 이래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불법 수사가 있었든 없었든 이 절차를 어겼으면 그냥 증거로 쓰지 마 이래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애시당초 불법적인 행위를 안 한다 이거야. 이런 겁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피의자가 검찰청 들어가죠. 그러면 무조건 핸드폰부터 뺏어놓고 봤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 기자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검찰청에 불려갈 일 있으면요. 핸드폰 절대 가지고 가지 마세요. 혹시 가지고 가더라도요. 화단에 집어 던져놓고 가세요. 이렇게. 그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 경찰은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장 기자님 핸드폰요 그 두세 달에 한 번씩 꼭 바꾸세요.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검찰이 뭐 가잖아? 그럼 일단 무조건 핸드폰부터 뺏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사를 탈탈 터는 거야. 그래서 약점을 찾아내. 그래서 이 약점을 안 터뜨릴 테니까 야 너 요거는 네가 덮어 쓰자이 요렇게 했던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핸드폰을 통째로 압수수색하는 거 허락을 한다 안 한다? 허락 안 한다.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핸드폰을 통째로 압수수색을 해가면 요거 중에 별건을 잡거나 약점을 잡아가지고 엉뚱하게 자백을 강요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째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한다? 못하게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노웅래 의원 건도 그거예요. 그래서 위수증입니다. 즉 뭐냐? 실제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위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애시당초 증거에서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검찰청에 가더라도 핸드폰 들고 가더라도 핸드폰 안 뺏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뺏고 시작을 했어. 근데 요새는 안 뺏어. 옛날에 핸드폰 가져가가지고 하나씩 다 봤어. 문자 메시지 다 검색하고 막 그랬거든? 요새 안 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는 무조건 위법으로 쳐버려. 증거 인정을 안 해줘버리거든. 그러니까 핸드폰 막 뒤지고 하는 거 못한단 말이야. 이게 단순히 형식상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형식상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조작 수사, 불법 수사를 했다는 걸 의미해요. 오염된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강압이나 협박이나 조작으로 잘못된 자백이나 진술이 나왔었다는 걸 의미해요. 말 그대로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는요, 사실 판사 검사들이 이 절차상 하자를 잘 인정 안 해줍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더 중시해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절차상 하자가 약간 있더라도 그냥 눈 감아줍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노웅래 의원 사건도 그래요. 외형상은 절차상 하자를 들었죠. 하지만 실질로 들어가잖아요. 야, 이 검사가 이건 뭐 택도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어 라고 본 거야. 자, 그런데 판결문에 검사가 정말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수사를 했어요. 공소 자체가 너무 가짰네요.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증거 능력에 증거 절차법, 증거법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 수집 증거 절차상 하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건 무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공권력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대체로 보면은 공권력 행사 내용에 문제가 있지만 내용을 굳이 건드리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이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왜 그 건물 철거하는 거 있죠.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건물주가 만약에 그 소송을 냈다고 칩시다. 내용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그 철거 명령 자체가 부당해요. 잘못 내려졌어. 그런데 명령 자체가 부당합니다라고 하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차상 하자가 있네요. 라고 그렇게 해서 그 철거 명령을 그냥 철거 명령을 이렇게 취소시켜 버립니다. 내용상의 문제가 있지만 내용상의 문제를 굳이 건드리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네요 하면서 그냥 취소시켜줘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인 경우 대부분이 실은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위법 수집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노웅래 의원이 진짜로 문제가 되는 돈을 받았으면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나왔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봐도